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형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자기소개서 작성 교실. 자, 오늘은 또 어떤 경험 작성 한번 하면 좋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경험입니다. 학교 생활 동안에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함으로써 얻게 된 성취감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고, 자신의 전 사회 경험 중에서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사항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0자 주면서 일단은 학교 생활 동안에 특별한 경험했던 거. 근데 그 특별한 경험이 어디에 속한 거냐면 성취감을 얻었던 거를 꼭 적으래요. 그리고 자신의 전체적인 사회 경험 중에서 성취감을 또 느꼈던 것, 즉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을 두 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선택이네요. 700자니까 사실 하나의 경험을 써주면 제일 좋은 거고, 요즘에 이제 경험 쓰라고 하면 500자보다는 600자, 700자가 많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사실 몇 개를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필수니까 필수는 저건 좀 써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 소재가 성취라기보다는 어떤 소재 자체가 굉장히 조금 특이하다, 특별하다라고 한다면 저거를 디테일하게 써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밋밋하다 싶으면 양으로 승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필수와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꼭 두 개를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SK그룹 자기소개서가 그 4개의 경험 주고 다시 1 다시 1 해서 추가적으로 경험 쓸 분 있으신 분들 쓰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누가 다 쓰지 안 쓰겠어요. 근데 안 쓴 분들도 서류 합격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좀 약간 인사 쪽에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자유 항목으로 하나를 빼서 뭐 밑에 그리고 뭐 위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좋지. 이건 뭐 하는 것도 아니고 700자에 어떻게 그러면 이거 뭐 350 쓰면은 애매하게 쓸 수밖에 없고 해서 이런 건 인사가 좀 일 좀 잘하자. 한국 로버트 보시 인사팀 일 좀 잘합시다. 취준생들을 좀 배려해 줍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디에다 적용을 하면 좋을까 봤더니 첫 번째는 당연히 성취감 경험 작성해야 될 때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 쓰라고 하면 꼭 성취감을 느꼈던 거 쓰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경험을 물어보면 성취감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뭐 대다수 분들이 잘 써주고 계신데, 그냥 여러분들이 어제 뭐 했어? 어제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쓰는 글에 과연 평가자가 와, 네 글이야 재밌겠다라고 기대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명인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글을 읽고 싶게 만들려고 한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성취했다. 또 성취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성취. 1등 했다. 뭐 몇 퍼센트 올렸다. 이런 건 그럴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또 못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지 못해서 되게 안타깝게 그지없지만 뭐예요? 뭔가 이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뭔가 느꼈어. 나는 느꼈어. 이렇게 좀 작성해 볼 수도 있으니까 성취감 경험 작성해야 될 때 이거 보시면 좀 도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짧은 글자 수. 그러니까 두 가지 경험을 썼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경험 하나를 구체적으로 쓰면, 아주 구체적으로 쓰면 천자 나와요. 천자 나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면 7, 800 나옵니다. 그거를 줄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하셔야 될 것은, 선생님 저 경험 되게 잘 쓰는데요? 잘 써요. 경험 쓰는 게 어려울 수는 없죠. 근데 뭐가 어렵냐? 줄이는 게 어렵거든요. 짧은 글자 수에서 성취 경험을 작성해야 될 때 이렇게 한번 적용 가능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분입니다. 3PL 회사에서 일하면서 접한 물류가 내 전공이 되고 결국에 저를 베트남까지 가게 만든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소재. 이분이 베트남에서 3PL에서 대단한 일을 하셨겠습니까? 물론 대단한 일 하실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평가자의 눈을 사로잡는 소재라는 게 이런 거예요. 3PL 회사에서 이런 것도 좋아. 근데 베트남까지 갔대요. 이야, 좋습니다. 아무튼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저 부분이 있죠. 3PL 회사 물류가 전공이 됐다. 그리고 그게 베트남까지 만들게 된 가게에 만든 원동력이 됐다. 저게 두 가지 문장이잖아요.
즉 물류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베트남의 물류를 직접 보기 위해 휴학 후 1년간 베트남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두 가지과 이제 시츄에이션이 나왔죠. 뭐 했니? 처음 6개월 동안 어학당에서 베트남어를 배웠습니다. 그 후 다양한 노력 끝에 어디 들어갔어? 글로벌 물류회사의 인턴이 되어서 국내 3PL이 아니라 글로벌 물류와 풀필먼트. 풀필먼트 하면 여러분들 쿠팡 생각하시면 돼요. 다 매입해가지고 갖다 이제 나눠주는 거. 그리고 SCM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와, 물류회사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경험했어. 특히나 여기는 외국계 회사인데 글로벌 물류까지도 경험을 했대요. 뽑아야죠. 구체적으로 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딱 맞는 퀄리피케이션에 관련된 경험만 글로벌 물류, 풀필먼트, SCM 이게 잘 쓴 거라고요. 언어와 문화, 생활 등 많은 벽에 부딪히고 고생도 많았지만 학교 생활 동안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1년이었습니다. 무슨 성취감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취를 했다라고는 나오진 않았죠. 하지만 이게 이겨요. 제가 봤을 땐 이겨요. 야, 너 그러면은 6개월 동안 베트남어 뭐 예를 들어서 등급이 A, 뭐 F에서 A가 된 거야? 그럼 너 여기서 뭐 배웠어? 그게 아니라 제일 화두를 던진 건 무엇입니까? 이거죠. 야, 나 물류 관심 있었어. 어디 나가서? 해외 가서 글로벌 물류 경험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 같으면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쓰는 것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바깥이라고 했죠. 바깥.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던 사회 경험은 3PL 회사에 일할 당시 그렇지.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요?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봐요. 학교 학업 중에 자, 잠깐만 앞으로 질문 갈까요? 학교 생활 동안 다른 특별한 경험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시면서 인턴한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학교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은 두 가지를 쓸 것인가 한 가지를 쓸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오케이. 일단 필수적으로 학교 생활하면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니까 내가 베트남 가서 물류회사에서 일했던 거 그거 소개하자. 그러면서 선택해서 하나를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중에 요거 얘기해야 되겠다. 사회 경험. 왜? 또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학교 내에서의 그런 생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 다니면서도 되겠지만 사회생활이니까. 그래서 너무 좋네요.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다. 이게 잘 쓴 겁니다. 이게 두 가지씩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욕심을 냈다라고 한다면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여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안 가시네.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했다라고 하는 키워드만 나와준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면 그걸 소제목으로 빼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당시에 계절 변화에 따라 급격한 물량 증가로 납품과 반품 모두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 발생. 나는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 방법을 찾았고 내 담당인 40개의 모든 매장을 설득해서 납품, 반품 프로세스의 순서상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 그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분량 때문에 삭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는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아무튼 그걸 찾아서 빨리 설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내 예상대로 이 같은 변화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본사에도 전달해서 다른 백화점에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식인지 왜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별것 아니온 거였을까요? 결국에는 지연에 따른 클레임을 20%에서 5% 이내로 줄일 수 있었다. 아하, 배운 점.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되게 전략적으로 좀 잘 쓰신 것 같아요. 일단은 두 가지 경험을 쓰라고 했으니까 나는 한 가지 경험만 쓴다라기보다는 두 가지 경험을 쓰고자 했고 대신에 머리를 써서 학교 생활 동안이 필수니까 학교 생활 동안에 인턴했던 거를 일단 하나로 해서 그래서 뭘 쓰신 거예요, 이분은? 여기에서 물류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그다음에 중간에 여기 있죠. 언어와 문화, 생활 이런 것도 좀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사회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문제를 처리해서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해서 이런 지연 문제를 해결한 부분이었다라고 해서 문제 상황 제시,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원인 파악해서 그 결과값인데 결과값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건 어떤 방법을 내가 해냈다. 즉 업무 프로세스상의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 것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의 따로따로의 경험이면은 진짜 이렇게밖에 못 써요. 음. 그래도 한 가지 경험으로서 쓰려고 전략을 짜셨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좋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분이 구조상으로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이분의 이런 소재를 이기실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소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조금 일깨울 수 있었던 그런 항목이었고 실질적으로 두 갈씩 부분이 스타 방식이 시작된 여기서부터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예,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방법을 써서 효율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거 그 비결은 꼭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처럼 문제 발생, 그 다음에 액션, 그 다음에 결과값. 결과값이 너무 길죠. 사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결과값이라기보다는 이 앞부분에 있어서 액션, 어떻게 원인을 파악했고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았는지 어떻게와 what, 무엇인지 요게 조금 더 나아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뭐 그래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재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소재 자체는 너무 훌륭했어요. 너무 훌륭했고요. 두 가지씩 문장의 서술도 두 가지 내용, 크게 두 가지 내용 구조인데 잠깐 제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처음에 3PL에서 일하면서 접한 물류가 전공이 됐고 그래서 나는 베트남까지 갔다라고 해서 남들과 차별화된 경험은 베트남 가서 물류회사에서 일해본 경험이다. 그 다음에 두 가지 구성에 있어서의 요거 가장 인상 깊었고 성취감 느꼈던 것은 이것이었다라고 제시해 주시는 건 아주 좋았던 두 가지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는 프랩 방식과 스타 방식이었죠. 예, 첫 번째는 무엇이다 그 내용. 그다음 스타 방식에 있어서도 역시 두 갈식과 STAR을 적어주셨는데 액션 부분 R을 조금 줄여주시고 액션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또 말씀드린다면 배운 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결국에 그럼 이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란 사람은 뭐를 느끼는 사람이냐, 뭐를 배운 사람이냐,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게 좋겠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해결 방안이었다라는 걸 제시해 주셔야 이 친구가 똑같은 업무를 진행할 때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구나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 정말 한 1% 정도가 빠진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타 방식 쓰실 때 두 갈식 구성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무엇이라고 하는 배운 점 그것도 좀 나아졌으면 좋고요. 숫자라고 하는 부분도 잘 활용하셨죠. 이렇게 마지막에 20%에서 5% 이내 퍼센티지로 해주는 게 제일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뭐 40개의 매장을 설득했다 등등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했고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숫자 넣어줄 수 있었던 부분도 잘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앞서도 오랜만에 소개해드려서 저도 좀 약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잘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랩업을 하면 성취감 경험 작성해야 될 때 이분처럼 성취감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사실 또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소재 자체가 너무 좀 좋아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짧은 글자 수에서 뒷부분에 있어서의 스타 방식이 나왔죠. 그때 있어서의 두 가지식으로 어떻게 했다, 무엇을 배웠다, 아니면 배운 점이라도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성취감 경험을 작성하는 굉장히 좋은 사례를 본 것 같고요. 소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짧은 글자 수에서 경험을 작성해야 될 때 어떻게 할지를 한번 같이 학습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나 제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분석을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카카오톡 창을 밑에다가 달아놓잖아요. 거기에다가 달아주시면 오픈을 하셔도 괜찮으신 분들, 내가 뭐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점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제가 시간은 좀 걸릴 텐데 그래도 해주시면 그분들 위주로 해서
그분들 자소서를 제가 첨삭해 드리는 고렇게 한번 이 코너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가장 중요한 항목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